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섭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아이디어 365 코너의 아이디어 소스는 마르스라고 하는 컨퍼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르스라고 하는 컨퍼런스는 제프 베조스, 그러니까 아마존의 창업자가 매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비밀 사교 클럽이라고 평하고 있는데, 마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프 베조스가 기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만들어지는 일종의 컨퍼런스, 한 4일간 이루어지는 컨퍼런스입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어, 거꾸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가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 그 스타트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와갖고 투자 유치를 위한 어떤 컨퍼런스가 주체가 돼서 한다 그러면, IR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예비 창업자라든지 이런 곳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막 이러는 경우들인데, 이 마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베조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 여기에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과학자라든지 IT 사업가라든지 발명가라든지 유명한 CEO라든지 관심 있는, 아마존 쪽에서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 거죠, 컨퍼런스에. 당연히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 베조스가 내는 거예요. 내는 걸로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2018년도에 베조스의 한 컷짜리 사진은 로봇개하고 산책을 하는 거였답니다. 산책하는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 전에 2017년도에는 한국 미래기술이라고 하는 이 한국에 있는 기업이 개발한 메소드 2라고 하는 1.6톤짜리 거대 로봇. 우리가 아바타 같은 데서 보면 사람이 그 안에 딱 타고 있고, 사람이 움직이면 거대한 전투 로봇이 움직여서 막 싸움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년 2017년도에 거기를 이제 타는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했죠. 타서 실제로 운영하는. 이 베조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참석하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프레젠테이션, PT를 할 때 맨 앞줄에 앉아서 그걸 경청도 하게 되고, 또 많은 질문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질문도 하고, 실제로 거기에 나와 있는 시제품들이 있으면 실제로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베조스만 나오는 개인 사교 클럽이 아니라 아마존의 경영진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매해 초대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영진의 의견들이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그러면 뭐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의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뭐 오프라인의 월마트,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하고 월마트는 이미 또 격차가 많이 바뀌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방송에서도 월마트라든지 이베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존이라든지 다양한 유통회사들이 이야기할 때, 이 회사들이 결론적으로는 제품을 유통하는, 저렴한 가격에 싼 가격에 제품을 유통하고 배송을 해주는, 그러기 위해서 혁신적인 물류센터가 있어야 되는 그런 회사, 총체적으로 유통회사라고 그간까지는 표현을 해왔던 유통회사인데, 제프 베조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마윈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IT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물건을 팔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곤 있지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IT 기술들이 접목한, 자기네들은 총체적인 IT 기술이다, 유통을 접목한 IT 기술 회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CEO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저커버그 막 어, 페이스북 CEO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회사들을 인수를 많이 하죠. 구글도 인수를 많이 하고,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인수합병을 많이 하는데, 아마존도 인수합병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마르스 같은 이런 어떤 사교 클럽을 만든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아마존에서 보고 있는 미래가 어떤 것들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죠. 제가 또 이런 방송을 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차후에 어떤 SNS 내지는 그 SNS가 어떻게 또 변형이 될 수 있을지, AI 기능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기능이 된 어떤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무언가로 바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의 플랫폼이 만들어질 것인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는 놈이 나오면서 어플리케이션이 생기면서 새로운 변화의 요소가 생겼던 것처럼 또 다른 하드웨어가 나올 것인지,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하드웨어가 접히는 면도 있겠지만 폴더형으로 두 개의 스마트폰이 겹쳐 있는 형태의 이제 캡처폰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형태도 나와 있고, 이미 그 기술에 대한 하드웨어의 밑바탕에 대한 기술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탑재되는 기술이라든지 그걸 서포트하는 기술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제프 베조스가 마르스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느낄까요? 이 마르스에서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주인, 과학자, 개발자, CEO 이런 사람들하고의 캠프를 운영하면서 네트워킹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체험 및 여가를 즐기고 이런 비밀 사격 클럽을 돈 들여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있겠죠. 어, 제프 베조스도 현 시대가 인정하는 CEO로서 과연 이런 천재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나오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또 뭔가 화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지금 가지고 있는 물류센터, 아마존의 물류센터만 하더라도 내지는 미국 내에서도 당일 배송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아마존의 사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로 말씀드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 방송만 하더라도 아마존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 사이에 아마존이 안 하는 것을 틈새를 해서 또 이겨내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존의 트럭 기사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그 트럭 기사들이 어떻게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GPS를 이용해서 어떻게 좀 더 고부가 효과를 늘려서 트럭 기사들이 수익을 더 증대화시킬 수 있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존과 같이 협력하는 직원들의 어떤 관계성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CEO는 또 다른 뭔가의 먹잇감을 가져와야 되는, 미래의 먹거리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여전히 시대가 바뀐다 그래도 베조스가 살아있는 때까지는 여전히 식료품도 있을 거고 축산품도 있을 거고 있을 겁니다.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더 들어오겠지만.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조그만 로봇들, 이미 우리한테 AI 기능들이 있는 통신회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팔고 있는 것들처럼 그런 거라든지 다양한 뭔가의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다른 수요가 창출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런 마르스에서 이런 천재들이 모였을 때 예상 밖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돌출이 될 때 베조스는 거기서 뭔가 착상을 하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무언가 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인텔의 CEO인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CEO는 이런 말을 했대요. 실제로 이 인텔의 CEO 같은 경우에는 알렉사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죠. 그 인텔에서 만들어낸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아마존에서 공동 투자를 받아갖고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알렉사를 음성인식 기술에 대한 것을 AI에 접목하기 위해서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두 발로 가는 세그웨이, 자이로 같은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이로라고 하는 수평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게 있어서 두 발만 갖고도 움직이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세그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때 만든 발명가가 딘 카멘이라는 발명가가 있는데, 이때도 아마존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아마존에 단독 판매를 하기도 했었고요. 로봇 신경만 연구자래요. 저는 처음 봅니다. 켄 골드버그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존의 후원을 받아서 지금 UC 버클리에서 물류 자동화에 대한 연구를 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각자만의 그 지금의 선도 기업들이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내지는 아마존이라든지 이 많은 회사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인수합병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R&D 기술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마르스 같은 사교 클럽을 만들어서 별도의 이 회사가 느낄 수 있는 것을 경영인들이 무언가 찾아낼 수 있게끔, 더불어서 또 투자자도, 경쟁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마르스에 베조스가 그 총괄을 하고 있는데, 뭐 저커버거를 만날 수는 있다 그래도, 마윈을 만날 수는 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을 여기에 데려오는 건 아니죠. 뭔가를 유발하려고 하는 건 아닌 비밀 사교 클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언가 역시 CEO들은, 차별화된 CEO들은 무언가에 대해서 색다른 걸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아이디어 365 코너를 하면서 느낀 것은, 역시 내가 모르는 건 너무 많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또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서 자꾸 공부하게 됐던 거고, 제가 아이디어 365를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진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져줬을 때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아 그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겠지, 저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겠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글에서 무언가 새로운 게 저기 만들어지거나, 페이스북에서 무언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거나, 인스타그램에서 무언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거나, 유튜브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때 매년 프로그래머라든지 엔지니어들하고 함께 매년 컨퍼런스를 하죠. 이때마다 각 회사의 글로벌 브랜드에서는 거기에 맞게 걸맞는, 구글에선 요번에 새로운 이걸 내놓습니다. 내지는 페이스북에서는 이런 걸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발자들은 어떤 API를 이용해서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이런 것에서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들을 매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개발자라든지 기획자들은 거기에 참여하기를,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이슈로 가지고 있죠. 왜냐면 새로운 정보를 제일 먼저 접하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아마존의 베조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행보를 좀 관심 있게 찾아본다면 앞으로 아마존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염두에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있으시면,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 싶으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하기 한번 꾹 눌러 주십시오. 아이디어 365 코너는 매일매일 진행된다는 거 아시죠?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